이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세요. 저희 스텔라 데이조 가족입니다. 저희 정말 배가 빠졌는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 정부 정말 실책 많고요. 저희 완전 버림받았거든요. 세월호 가족이랑 너무 똑같은 사건 겪었는데 조금만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이사를만 이쪽입니다. 이건 한 번만 가져주세요. 세월호 한 번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성모원 8시 좀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살아있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우 좀 부탁합니다. 좀 찾아주세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시장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진짜 이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8배 진짜 생사를 모르고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말 부탁합니다. 좀 구해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홍준표 의원님. 화이팅!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화이팅! 스텔라 데이조 가족입니다. 예? 저희 스텔라 데이조 가족입니다. 이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요. 정부가 정말 저희들 너무 안 구해주고 있는데 대선 후보 되시면 당선되시면 꼭 저희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스텔라 데이조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8명 선원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크게 자꾸만 걸고 넘어지나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인터넷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적당히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입장이에요.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생존 전문가들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면 438일 혹은 뭐 170일 이런 식으로 혼자서 대서양에서 표류하다가 구조가 되었던 이런 기적 같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들이고 생존 훈련을 충분히 받았던 이 선원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저희 가족 입장에서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해수부나 외교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4월 달부터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포기를 강요했어요. 뭐였냐면 이 구명벌 한 척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가 침몰할 때 구명벌이 같이 끌려 내려가서 침몰해 버렸기 때문일 거다. 그러니 선원들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했을 거다. 이제 포기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다시 요청했던 건 이겁니다. 구명벌 한 척이 미국 초계기가 수색하던 당시에 바다 위에 떠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구조 선박에 너무 멀리서 늦게 가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다시.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구명벌 아니라 다른 뭐 기름띠를 잘못 본 거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수면에 구명벌이 떠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수색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이 구명벌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라면 심해 수색 장비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 배를 인양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대요. 심해 3,7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이 선박 끌어올려서 인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심해 수색 장비가 6,000m까지 충분히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넣어서 사진을 찍어 오면 구명벌이 거기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파악이 돼요. 만약에 거기에 바닷속에서 구명벌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가족들도 단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초계기가 발견했었던 공식 문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시키는 건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2번째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원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스텔라 데이조는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오래된 선박인 것도 있지만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했던 것에서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텔라 데이지호와 비슷한 개조한 노후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28척이 더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에서도 18척이 더 있고 장금상선이라든가 또 다른 소형 해운 회사들의 10척이 더 있대요. 이 배들도 스텔라데이즈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개조한 선박이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다시 침몰할지 몰라요. 그 28척에 타고 있는 선원들만 600명 정도 될 겁니다. 600명 선원들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또 침몰하게 됐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이런 일을 또 겪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도 찾아야겠지만 심해 수색 장비를 넣어서 이 배가 왜 침몰을 했는지, 배가 두동강 났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개조 선박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바다 위의 시한폭탄들, 이 시한폭탄 같은 개조 노후 선박들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뭐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폐선을 시키던지 뭔가 다른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해 수색 장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명벌이 끌려 내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를 다시 방지하기 위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사고가 딱 났을 당시에 이제 근처에 지나가고 있었던 외국 선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우루과이 MRCC, 즉 우루과이 해남구조센터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조난이 있으면 근처를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다 메이데이를 보낸대요. 그래서 엘피다라는 그리스 선박이 사건 현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가 그때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명벌 한 척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조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과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증언을 하는지 듣고 싶다, 이런 요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선사 쪽에서 연결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수색 선박에선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요즘에는 선원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고 스마트폰 다 쓰는데 당연히 그 필리핀 선원들을 구조하고 할 때 사진이든 뭐 동영상이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사진을 달라고. 그런데 뭐 정부에서는 안 주고 선사에서 파일은 안 주고 이렇게 A4지에 출력한 사진 몇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 분명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이런 SNS를 다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뭐 해양, 뭐 선박, 뭐 남대서양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어서 막 뒤지다가 결국엔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엘피다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어떤 선원이 이 스텔라데이즈호 구조 장면이라면서 사진도 한 20몇 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구명벌에서 바다 위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구명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상이 없이 튼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배에 실려 있었던 구명벌 4척이 다들 뭐 비슷비슷한 상태였다고 하니까 뭐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으로 펼쳐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을 구명벌도 아마도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어딘가 떠돌고 있겠지, 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